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건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곤두박질하는 여론 지지율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이요 한글날 573돌이죠. 이런 날은 이제 집에서 가족들하고 아주 즐겁게 지내야 될 텐데, 왜냐하면 공휴일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이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해 주셔서 우리가 이런 좋은 글, 좋은 말 지닐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런 걸 이제 자축하고 이래야 될 날인데 또 지금 광화문에 불려나가게 됐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왜?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대니까. 아니 조국 장관은 안 되겠다. 그 사람은 자질 면에서는 자격 면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광화문에 가서 청와대를 향해 가지고 들리라고 외쳐야죠. 그 사람 안 된다고.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요, 이 지금 그 광화문 광장에서 나오는 자유우파 국민들이 그 목소리도 안 들릴 뿐더러 국민들의 민심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에요. 뭐냐면 여론조사 보니까요, 그 되게 여론조사 문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40% 이게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져 버렸어요. 한국 리서치가 내일신문하고 이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여기 의뢰로 해가지고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조사를 했더니 1200명 성인 남녀 1200명 그 했더니 지지한다, 잘하고 있다, 이 응답이 32.4%에 그쳤습니다. 아마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충격이 컸을 겁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득표한 득표율이 41.08%였죠.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이제 아래로 떨어져 버린 거죠. 40%대도 무너지고 30%대 초반에 가 있거든요. 그럼 30%대도 위태위태하다는 그런 말 되는 것 아닙니까? 문 대통령은 41.08% 그러니까 41% 그 득표율을 올리고도 혁명을 말했어요. 혁명으로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뭐 대통령이 혁명 대통령이 41%밖에 못 받았다? 그 사실 설득력이 없었죠. 그 전의 그 대선, 그러니까 2012년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51.55% 받았습니다. 그때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48.02% 받았죠. 그때 자신이 받았던 것보다 훨씬 낮은 그런 득표율로 겨우 대통령이 되긴 했는데 거기다 자꾸 혁명 이러니까 그 의식 구조가 말이죠. 그런 식으로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걸 지금도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대통령이다. 나는 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득표율 아래로 떨어진 건 뭐 이번 이 한국 리서치 조사가 처음이 아니고요. 지난 9월 3주차 조사 때 그때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40%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지지율이. 그때 이제 또 같은 기간에 리얼미터도 했는데 그때 43.8%가 나왔는데 그 리얼미터가 그동안에 조사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낮은 지지율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때 대통령이나 또 대통령을 보필하고 있는 그 참모들이나 정부 뭐 강요들, 여당의 실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경고음으로 들었어야죠. 아, 이거 심각한 경고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야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오만한 얼굴을 고쳐가지고 아주 겸손한 그런 표정을 지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옛날의 꿈에만 젖어 있었던 거 아닌가. 그 여전히 구름 위에서만 거닐고 논일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뭡니까? 조국 장관 국민들이 안 되겠다고 하잖아요. 그 자질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어떤 면에서도 보더라도 조국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기어이 우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우기면 그 더불어민주당 그 여당에서라도 좀 대통령 이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민심을 생각하더라도 양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덩달아서 오히려 더 목소리를 키우죠. 예?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강요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대통령한테 대해서 제동을 안 걸거든요. 그 야당이라든지 언론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통령은 오히려 이거 반발하죠. 어디 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니까 내가 잘 되는 거 싫으니까 저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직언이라는 것은요, 또 이 직간, 간언 이런 것은 누가 하느냐? 바로 권력 내부에서 해야 됩니다. 바로 대통령, 지금 거리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것이 직언이 되는 거지. 밖에 언론이나 야당 사람들이 떠들어봐야 그건 오히려 대통령한테 반발만 사게 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주변에 그런 사람을 전혀 안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예. 이렇게 대통령이 상당히 오만한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까닭이 뭐냐? 아마 이제 옛날에 그 취임 초기에 그 엄청스레 높았던 그 여론조사 지지율, 여기에 아직도 취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문 대통령 취임 100일 여론조사에서요. 그러니까 2017년 8월에 조사한 거죠. 이때도 이제 한국 리서치가 했습니다. 그때는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여기서 의뢰를 받아서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78.6%. 엄청났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이 한국 리서치가 이번에는 KBS의 의뢰로 취임 1주년, 그러니까 작년 5월이었죠.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이 조사를 했더니 지지율이 83.1%나 된 겁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하늘을 뚫을 듯 했지요. 예. 그러니까 그 꿈에서 깨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난 5월에 취임 2주년 되는 보니까 이때는 어떻게 됐냐면 그때도 KBS 의뢰로 이게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건데 지지율이 48.9%로 떨어졌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아주 심각히 생각했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50% 여하튼 근접해 있으니까 아직은 걱정할 것도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래서 지금 오만이 지금까지 계속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론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대통령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조국 계속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자꾸 조국을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죠. 정말 무슨 큰 빚을 졌나? 아니면 무슨 둘이 사이에서 지켜야 될 엄청스러운 비밀이 있나? 아니면 두 사람이 같이 도모해야 될 무슨 큰 과업이 있나? 오만 생각을 다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만 의심을 다 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민심이 벌써 이렇게 돼 간다는 것은 대통령이 계속 고집을 피우고 계속 오만한 자세를 풀지 않으면 이 정권 쉽게 주저앉을 수도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정권 쉽게 주저앉는 방법 간단해요.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질이 멸렬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22년 대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여당이 정말 저는 여당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대통령 그냥 물러나면 되지만 여당 사람들 다음 차기 정권도 창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한테 지금 민심을 등지고 대통령한테 이렇게 대통령 들으라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겁니까? 아닌 건 아니라야죠. 조국 한 사람이 뭔데? 조국 한 사람하고 정권 맞바꿀 겁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네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지 말고 대통령한테 직관하세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인기 돌아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뻔히 보이는 일을 왜 안 합니까?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피로해서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국민들 제발 그 광화문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여당에서 좀 힘써 주세요. 같이 어울려가지고 같이 쓰러질 겁니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다.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려면 대통령 뜻에 좀 어긋나더라도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민심이 어떤 건지 여기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십시오. 지난 추석에 다들 그 고향에 내려가서 민심을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들은 민심을 왜 여기 와서 거꾸로 이야기합니까? 민심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